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조금 시야를 좀 넓혀서 SK바이오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시장이 지금 이제 한번 변곡점을 맞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선물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또 바닥으로부터 시세를 좀 돌려주려고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죠. 못 돌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뭐 SK바이오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 오늘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시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뭐 시장 이야기와 또 추천주까지 같이 한번 좀 브리핑을 드려볼 거고 바이오팜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장중이고요.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나쁘지 않죠. 어제 오늘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세를 좀 보거나 우리 상승 하락 종목 개수들을 좀 살펴보더라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하락 종목도 각각 코스피 코스닥 200개도 안 됩니다. 총 400개도 안 되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대 강세를 보여줬었고 나스닥도 2.5%대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S&P 1%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환율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시장의 지수도 좀 무난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1.45%대 코스닥 1.75%대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 전부 다 상방을 쬐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만 우선적으로 매수, 그 다음에 연기금은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되어버려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아무튼 수급이 전체적으로 상방을 좀 가리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도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이평선을 놓고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스권을 좀 예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제가 오래전부터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조금 폭을 넓혀서 3200, 상단 3200, 하단은 원래 3000 정도 봤었는데 29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텐데 뭐 정확하게 2900 찍고 정확하게 3200 찍는다 이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흐름들이 이 안에서 당분간 좀 머무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차 매수를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하락이 시작될 때는 잠깐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건 좀 자르거나 비중을 조금 축소시켜 놓거나 그렇게 좀 전략을 해주시면 되다가 지속 하락을 보이고 박스권의 하단선에 거의 근접하는 단가에 올 때쯤에서부터는 분할로 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이틀 동안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악재성 내용, 뭐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 그쵸? 인플레 우려감이 또 왔었고, 또 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경기부양책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그쵸? 그래서 경기부양책 1.9조 원대 경기부양책, 부양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이 됐어요. 인플레 우려,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또 잠깐 주춤했고 인플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계속 해주고 있고요. 1.9조 원 부양안 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슉슉슉 바이든 서명을 했죠. 제 사인입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약간 시장의 악재성 재료들을 자꾸 죄송합니다. 악재라고 해서 우려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반영이 됐고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이 시세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고 점차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서 어제 오늘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4만 원이라는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가일 수 있었는데 많이 좀 밀렸죠. 그래서 14만 원, 12만 7천 원, 그다음에 최종 마지노선을 10만 원 이렇게 구간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사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은 나쁘지 않잖아요. 정말 기대감도 크고 좋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이제 뭐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당연히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구간을 좀 놓고 보는데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어제 오늘 해서 외국계 창구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세를 좀 놓고 보시면 한 달 정도,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에서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는 조금 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시세로요. 근데 이제 오늘 잠깐 어제 오늘의 시세를 놓고 보시면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이 수급을 당장에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메이저 주체들은요, 특히나 외국인들은요,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우리도 바닥을 좋아하죠. 근데 이 바닥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보통 들어와요. 무슨 뜻이냐? 자, 외국인들의 이제 성향이에요. 외인의 성향인데, 외국인들은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지수 추종이라는 게 뭐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선적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쭉쭉쭉쭉쭉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 뭐 이게 여기서 포인트 이제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단순하게는 그냥 기술 반등을 위한, 그렇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외국인들의 성향은요, 쭉 주가가 눌리면 이제 바닥으로부터 돌리는 타이밍이 요런 타이밍인데,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참고하는 게 바로 원래는 5일선 황금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VIP 회원님들께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동평균선, 이동평균. 자, 추세를 단기간에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자, 저는 이제 120, 224 요 정도만 놓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검은색 선이 이제 5일선이에요. 5일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일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5거래일 동안에 5거래일간의 종가 평균입니다. 종가 평균값. 그러면은 이제 단기간이잖아요. 5일이라는 시세는 단기간의 이동평균 값인데, 이 이동평균선 밑에 캔들이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시세값도 못 미친다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만 봐도. 근데 이제 그 시세를 다시 위로 올라와 준다라는 거는 평균보다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평균 이상의 값어치, 평균 이상의 값을 적용받고 있다라는 거고,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VIP 회원님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자, 뭐가 좋을까요? 뭐 하다못해 요거는 시세가 좀 올라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다. 자, 요런 테스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보시면 5일선 위에 시세가 안착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런 날 접근을 해도 되는데, 사실 VIP 회원님들은 요날 음봉에 접근을 했어요. 음봉에 접근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시가 밑에 전략, 이런 전략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VIP 회원님들 접근하셨던 포스코, 물론 포스코도 이슈가 따로 있었지만 저희는 이때 접근을 했었어요. 요때 당시 시세를 보고서 이 언저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엄청난 시세가 또 나오긴 했었죠. 중간에 우리 이제 좀 짧게 먹고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5일선의 추세를 돌려주는 구간부터 이제는 5일선 타고 간단 말이죠. 이런 시세들을 공략을 하면 좋습니다. 무조건 5일선에 절대적으로 지킨다 이건 아니지만, 하락을 보이다가 5일선 탈환하고 그 다음날 시가 밑에. 그래서 항상 시세가 5일선 밑에 캔들이 계속 머물면요, 평균값보다도 시세가 처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5일선, 이런 약간 스윙 패턴 말하는 겁니다. 파동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VIP 회원님들 뭐 최근에도 수익 실현했던 것 중에 뭐 한국전자금융 같은 거는, 자, 이런 종목들은 자 5일선 이제 계속 처지죠. 계속 처지지만 이런 거는 다른 또 어떤 분석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지지 포인트를 집어서 이날 이제 수익 실현을 했던 건, 이건 좀 다른 유형인데, 기본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선 위에 올라탔죠. 그럼 요럴 때를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요럴 때. 그때 이제 이런 급등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파동을 일으킬 때는 5일선, 이게 파동이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5일선 밑에 있는 캔들과 5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의 캔들, 요걸 한번 대응을 좀 잘 해보시면 좋다. 제가 지금 깔끔한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빅히트도 뭐 우리가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고, 좀 하여튼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이 5일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좋은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롯데제가, LG전자, 뭐 이런 것들 이제 무료방에서도 공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이게 있네요. 후성. 그렇죠? 후성 같은 종목도 보시면 5일선 위에 올라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도 VIP 무료방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같이 우리가 리딩을 이어가고 있고, 금호석유네요. 금호석유를 이 당시에 우리가 접근을 했었어요. 딱 정확하게 5일선 위에 올라타기 시작해서 여기 아래 꼬리, 그렇죠?
이날 접근해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것만 해도 벌써 10% 가까이가 되죠. 그죠? 8.9%, 8.6% 이렇게 되네요. 10% 거의. 이런 식으로 5일선 위.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보시면 5일선이 올라타고 5일선 밑에 시가 밑에 요런 라인. 이런 구간들을 노리시면 이게 외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추세 전환 매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아무튼 SK 바이오팜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빠져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사실 바이오팜이 지금 추세를 돌려주려 시도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승을 보이면서는 사실상 거래가 좀 많이 실려주면 거래량이 점점 더 증가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놓여지면은 제대로 된 힘이 좀 실려서, 그렇죠? 파워가 좀 실렸다. 그래서 힘이 딱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장 정도만큼만 움직이는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의미 부여는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죠. 그럼 사실은 이런 파이프라인이 최종적인 임상 과정을 다 마치고 시판이 돼서 매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유를 하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종목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약간 그런,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당장의 실적이 있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니까 내 성향과 잘 맞는 종목인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진짜 좋은 파이프라인들이에요. 제가 앞전 SK바이오팜 영상에서도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시장의 영향이 됐든 수급적인 영향이 됐든 다양한 것들로 바이오팜을 괴롭힐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다가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큰 시세를 얻을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앞전에 제가 오늘 바로 앞전 영상에서 웅진 싱크빅을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거래가 터진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자, 이제는 어떤 걸 또 한번 보시냐,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동구가레네스랑 티플렉스가 같이 움직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자, 같이 보면 좋긴 좋은데 일단 모니터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 같이 넣어두시고, 여기 보시면 이날 거래가 발생이 됐죠. 이날 거래가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다 반납이 됐어요. 이 시가 이하로 오히려 시세가 다 반납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점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저점을 낮추다가 요거는 반대로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다시 탈환하느냐, 가격적으로 4,000원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에서 4,000원을 탈환하느냐, 4,000원의 돌파만 이루어지면은 요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이날 발생된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대략적으로 한 21선 정도 잡고 대략적인 3,800원 부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21선 정도를 손절가 잡으시고, 거래가 조정받을 때 5일차의 거래 조정인데 내일 한번 저점을 더 낮추지 않는다면, 저점을 조금이라도 들어 올린다면 요건 시세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히토리 관련주긴 하지만 무조건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세한 브리핑들은 이제 무료방에 오시면 제가 또 여러 가지 브리핑 내용을 좀 드리니까, 티플렉스도 방금 말씀드렸죠. 동구가레네스랑 같이 급등을 보였었는데 동국이도 반응이 크진 않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힘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방 오셔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무료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스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